자, 오늘 위중증 환자는 27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522명이 됐고요. 사망자 21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3,158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187명이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3,000명을 넘었고요. 일단 위중증 환자도 많이 늘어서 걱정인데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표가 상당히 나쁜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오늘 수요일이 되면 늘 것 같다 그랬는데 2,500명은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1,060명 가까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고요. 오늘 확진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았던 데보다 약 100명 정도밖에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확진자보다도 위중증 사망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오늘 사망이 안타깝게도 21분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도 27분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21분, 위중증도 27분.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위중증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총 522명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 27분이나 위중증으로 나왔다는 거죠. 사망은 21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계속 어제는 0.79였지만 오늘은 0.78. 그러니까 0.78과 0.79를 계속 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중환자 병상이 거의 80%가 될 정도로 지금 중환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사망화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비례적으로 위중증자도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확진자에 못지않게 위중증 사망을 어떻게 막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좀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서울 같은 경우는 80%를 넘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72.2%, 그리고 인천은 74.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중환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병상 가동률을 넘어서는 중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까? 사실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수도권의 대형 병원장이 긴급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긴급 회의를 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19 중환자를 보기 위한 의무적으로 이제 병상들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외에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해야 될 뭐 암 환자라든가 일반 환자들요. 네, 그러니까 일반 비코로나 이 중증 환자들을 지금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코로나 환자 사망자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병원들은 지금 정부에 무엇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냐면 현장에 좀 재량권을 달라.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비코로나 중환자를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운영의 매를 좀 운영의 매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으로서는 또 이걸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지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케어를 하지 못해서 또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역풍이 굉장히 심각하게 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위중증 환자의 숫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결국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냐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그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숫자도 늘어나는 걸 염두에 두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자 숫자를 억제하고 위중증 환자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셈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에게 이 피해를 전가하는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집합 금지를 하는 그런 식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 접종률이 지금 전 국민 대비 거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만 놓고 봤을 때도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게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허용을 해주고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나 혹은 위중증으로 빠질 위험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조금 더 불편을 주는 식으로 우리가 거리두기를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차는 예. 발생하는데 뭘 하든 시차가 발생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적 모임의 이 숫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사적 모임 인원의 숫자들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그 인원들의 백신 접종자들의 비율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카페나 식당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1명이나 2명 정도. 8+2나. 예, 저는 한 1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1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만 모일 수 있게끔만 하더라도 저는 한 1, 2주일 사이에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이제 위중증 사망에 대한 자료가 나갈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최근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중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위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총 522명입니다. 예. 여기에서 60대 이상을 하게 되면은 총 440명, 전체 대비 84.3%가 되고요. 50대까지 하게 되면은 486명, 그래서 93.1%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알려드릴 때 알려드린 첫날이 어땠느냐 하면은 60대까지 하게 되면은 80% 정도 됐고요. 예. 50대까지 하게 되면은 한 89%, 많으면 90%였거든요. 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60대까지 하면은 84.3%. 대략 한 4% 정도 늘었군요. 4% 이상이 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50대까지 하게 되면 오늘이 93.1%니까 이것도 예. 3%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령층에서 계속 위중증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어제 중대본에 브리핑을 하시는 여성 우리 방역 이경? 담당관 예. 분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중증자가 백신을 접종 안 하신 분과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거의 반씩 나온다 이랬거든요. 반씩?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성인 18세 이상 성인 접종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90.6%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안 한 분이 1, 백신 접종 한 분이 9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는데 방금 뭐라 그랬죠?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고 했나요? 아니면 명수가 비슷하다라고 비슷한 했나요? 비율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예. 50대 50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백신 접종을 온전히 하신 분들에 비해서 9배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자, 그러면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중증에. 그러면 위중증에 계속 쌓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백신 미접종자가 비율로 볼 때는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은 위중증화도 굉장히 갈 가능성이 많고 사망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 그러니까 40대 이하는 비교적 백신 접종을 심지어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고령층 중에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9,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이 1이라고 하더라도 비율적으로 이 1이라고 하는 분들도 여전히 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게다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부 분들은 위중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9분의 1 정도는 네. 위중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령자분들께서 혹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셔야 본인도 보호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계속 중환자 병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차 잘못하게 되면 본인도 위험에 빠지실 뿐만 아니라 암이라든지 그 이외에 긴급하게 위중증화되어서 중환자 병실을 이용하시게 되는 분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상당히
우리가 원치 않는 사망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당국은 데이터를 전하는 입장에서 그 이면에 있는 얘기까지 꼼꼼하게 전달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위험도 평가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두 분은? 네, 일단은 지금까지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숫자라든가 치명률이라든가 병상 가동률 같은 것들이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위기로 인식을 하고 그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사실은 지금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인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가 지금 아직까지도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 2주 후에 해야 하는 위험도 평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초에 방역 당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지금 이 좀 병상까지도 지금 간당간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선 병원에서는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병상이라든가 장비야 돈을 들이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1, 2주일 안에 늘릴 수 있지만은 그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위중증 환자를 어떻게든지 간에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중대본에서 오늘 발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행 위험도 평가 지표. 그렇습니다. 평가 지표를 발표할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고정된 숫자 도 발표는 하겠지만 일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아마 구간을 둘 것 같고요. 첫째 하나는 구간. 그러니까 다소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표라고 하면 크게 정량적 지표, 숫자로 표현이 되는 정량적 지표가 있고 또는 숫자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게 되는 정성적 지표가 있게 되는데요. 정량적 지표도 일부 있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정성적 지표의 방점, 그러니까 강조점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수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정성적인 부분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형태의 아마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엄중식 가천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가 지속하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으로 갈 것이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리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나라 같은 경우를 봐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이후에 유럽과 미국들도 시행 후 2주차, 3주차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했을 때 두 분도 이제 오랫동안 코로나 특보를 하셨으니까 아까 강 기자님이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되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은 방금 설대호 교수님께서도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중에서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가 결과적으로 절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절반을 고지곳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전 국민 대비 거의 성인 중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지금 백신을 접종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위중증 환자는 그 1에서도 반이 나오고 9에서도 지금 반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 비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감염의 가능성도 크고 감염이 되면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라는 게 국내외 여러 가지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적 모임 인원의 숫자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명까지 가능한 네, 10명까지 가능한데 저는 한 6명 정도가 적정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미접종자 포함해서 예, 6명 정도가 적정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6명 안에 백신 미접종자를 몇 명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겠죠. 근데 저는 5+1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백신 미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식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혼자서 취식이 가능하도록은 허용을 하되 그리고 또 백신 접종자들과 모임을 할 때도 1명 정도가 끼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하신 분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유행을 주도하는 일은 어쨌든지 간에 좀 차단할 필요가 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감염이나 확진 환자들이 나오는 1차적인 이 장소가 저는 식당 카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보면은 지금 시내 가보면은 식당 카페 막 득실득실 거리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그러니까 그걸 조금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줄이되 식당 카페를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피해를 좀 최소한으로 하는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저는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강 기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다소 사망자 또 위중증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예상이 된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일단은 너무 놀래거나 허둥댈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은 위중증 사망 또 의료 체계에 대한 압박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수준을 벗어났느냐 아니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더라인 정도에 있다 네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계에 그러니까 있다. 예상은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폭증한 것이 아니고 예상한 것보다는 약간 많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현실 인식에서 대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책이라고 하는 게 큰 카테고리로 두 개.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그다음에 고령층입니다. 다른 연령이 아니라 고령층에 있어서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 그다음에 고령층에 있어서 온전한 접종자에 있어서 부스터샷. 예. 이 세 개를 통틀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때 중요한 것은 백신과 치료제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마스크 포함해서 한 덩어리로서 백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치료제지 않습니까? 치료제. 그러면 치료제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치료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렘디시비르. 예. 렘디시비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쓸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닌 거죠. 이거는 위중증자한테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증 내지 중증화되기 직전에 쓸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하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예. 먹는 치료제 두 종류가 있고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먹는 치료제는 나오려면 늦었잖아요.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하시는 거죠. 써야 된다고 하는 것뿐만 예. 아니라 우리 방송에서 지적했고 어제도 다양한 실제 현장에 계신 의사분들이 그런 견해를 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쓰면 좋겠다 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는 생활치료센터에다가 심지어 일선 병원에서 쓰면 좋겠다고 우리가 제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백신 플러스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치료제는 나오려고 하면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써야 지금의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내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소 많이 나오는 보더라인에 있는 것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처방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개선된 방향이 나왔더라고요. 네, 개선된 방향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중대본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전국의
이 레키노라를 취급하는 병원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0시 좀 넘어서 인쇄가 되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배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설대호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취재해서 전달해드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품목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정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대목이 있다. 렘데시비르랑 그게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방송을 하자마자 어제자로 지침이 개정되어가지고 그 지침이 개정된 내용이 오늘자로 병원들에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네, 동의를 되는 받지 겁니까? 않아도 의사가 레키노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이 레키노라를 처방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이게 TBS 코로나 특보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잘된 쪽으로 개선이 된 것이죠. 네, 잘된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제 설대호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다른 대목들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계 거점별로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게끔 좀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투약을 하면 분명히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죠. 그중에 오늘은 일명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는 20학번 대학생 한 분을 연결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빈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고 대면 수업은 어떻게 됐어요? 재개가 됐습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 재개가 돼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제 슬슬 대면 수업이 많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과가 어떤 과죠? 응용 영어 통번역 학과예요. 아, 예, 굉장히 어려운 학과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단계적 일상 회복 전과 지금 비교하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뭔가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동기들과 좀 더 많이 모여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예. 뭔가 입학을 하고 나서 제대로 많은 동기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10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20학번들도 뭔가 새로운 동기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술자리도 생기고 했던 게 뭔가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예, 요새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팅 이런 것도 그럼 못했겠어요. 네, 못했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못했겠네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못하다가 예. 뭔가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학교 생활을 아예 못하겠다 해서 좀 약간 활발한 동아리 찾다가 제 흥미랑 맞는 동아리 찾아서 그거 하나 하고 있어요. 예.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는데 20학번이면은 대학교 입학과 함께 코로나랑 함께 했는데 입학식은 그럼 했습니까? 아니요, 아예 취소가 됐었어요. 아예 취소가 됐군요. 비대면으로 쭉 수업을 해왔고 그동안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하루 일과가 그냥 항상 일어나서 좀 급하게 강의에 들어가서 출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출석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기분? 보통 이제 대학생이 되면 캠퍼스도 누비고 고등학교에서 벗어나서 대학생이니까 꾸미고 싶고 막 그랬을 텐데 그냥 비대면 수업이라서 밑에는 잠옷 입고 위에만 갖추고 이런 수업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항상 밑에는 잠옷 입고 위에는 그래도 좀 티셔츠 같은 걸로 갈아입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동기들도 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되면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생기잖아요. 내가 대학생 되면 이건 꼭 해보겠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일 하고 싶었던 건 고등학교 3년 동안 진짜 대학생이 돼서 MT 꼭 가봐야겠다. 네. MT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뭔가 더 술밖에 안 먹을 약간 텐데. 다양한 지역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다 했는데 예. 그걸 못해서 제일 아쉬워요. 이제 뭐 일상 회복이 단계적으로 가면서 MT 같은 게 계획된 게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은 없는데 그냥 여행 같은 걸로 친구들끼리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아직 과에서 단체로 이동을 해서 어디 MT를 가거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된 게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면 수업이 이제 곧 재개가 될 텐데 언제부터 재개가 되나요? 아직 학교에서 얘기를 해준 건 없는데요. 예. 저희는 아직 정확히
내려질 아마 동기들도 다 같이 다음 학기부터는 대면이지 않을까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이 재개가 돼서 MT를 가게 되면 과음 너무 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캠퍼스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 수능일인데 지금 힘겹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뭔가 수능이라는 게 되게 12년 동안의 모든 노력 쏟아서 하는 거라서 많이 부담될 수 있는데 사실 끝나고 나면은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다들 노력했던 거 다 쏟아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빈현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니까 캠퍼스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까? 어때요? 아니요, 저희들은 뭐 대면 수업을 못 해가지고 뭐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달라질 예정입니까?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 확진 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겠죠. 이 상황으로는 다음 학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학기에는 아무튼 관리가 잘 되어서 다음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이제 2년제나 그렇죠. 혹은 3년제 대학을 네.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학번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대면 수업만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되는 비대면만 경우니까 하다가. 비대면만 예. 하다가 졸업을 하는 경우니까 사연만 들어도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또 뭐 3년제 혹은 4년제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1학년, 2학년 때가 사실은 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압박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그 기성세대로서 좀 안타깝고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동기들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졸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